네, 안녕하세요. 따상따상 문정은입니다. 열풍이 불고 있는 공모주 청약, 나 혼자 공부하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공모 일정부터 알찬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따상따상 공모주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제 옆에는 염정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번 주 상장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요. 좀 어떠셨어요? 네, 일단 이번 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두 종목이 상장을 했죠. 그쵸. SMCNS와 네. 그리고 삼형 SNC 네네. 두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일단 성적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SKIT로 약간의 충격을 받으신 맞아요. 다음에 그래도 좀 부진한 종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좋고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흔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종목이다. 종목이 결국은,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그 종목의 성공률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오늘도 알찬 공모주 이야기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외쳐볼게요. 따상따상. 자, 이제 제주 맥주가 앞에도 이렇게 DP를 해놨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네, 수제 맥주 회사로서는 국내 최초의 상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난 14일 실시된 일반 공모 청약률이 테슬라 요건에 따라서 상장한 기업 중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네, 일단 제주 맥주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많으신데요. 네. 네, 드디어 이제 제주 맥주가 청약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주 맥주 일단은 그 공모가도 3,200원으로 확정되면서 그쵸. 사실은 기존의 이제 밴드 구간보다 공모가 밴드 구간보다는 또 상회를 했지만 네. 그래도 좀 가격적으로 워낙 저렴하기 그쵸. 때문에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제주 맥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기업으로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기업이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성에 대한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코스닥에 입성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일단은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제 맥주에 대한 분위기가 네. 이제 워낙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계절성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즌 상품으로도 시기가 적절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제 그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즌을 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름도 오겠고 또 시원한 맥주 즐기실 일들 많을 테니까 우리 이 제주 맥주에 대한 기대감 좀 더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이제 연장선상으로 이 제주 맥주와 함께 볼 관련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제주 맥주에 대해서 네.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좀 이익이 미실현됐다. 일단 그렇게 얘기 나왔지만 매출 성장면에서는 연 147%의 실적 성장률을 보이고 네네.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관심도가 엄청 높아질 텐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생산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설비, 이제 제조 공장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좀 문제일 텐데, 그래서 이제 위탁 생산까지도 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생산 범위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그리고 그쵸. 실제적으로 매출이 증대하면서 올해는 아마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쵸. 일단 또 리포트가 아직은 좀 많지는 않아요. 이제 상장되고 나면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올 텐데 네. 일단은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론 뭐 공모 청약은 끝나셨겠지만 네. 우리가 상장 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렇죠.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 보호 예수 면에서 한 67% 정도 보호 예수를 해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일단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약 32% 수준으로 좀 적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장일 첫날 아무래도 많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러면 우리가 상장이 되고 나서 어떻게 그쵸. 대응을 하는지가 네네. 제일 중요할 텐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분위기 면에서는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냈지만 네.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에 상장한 종목들이 뭐 물론 시장의 분위기 다 필요 없고 그 종목 좋으면 잘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주 맥주에 대해서 좀 더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고 네. 상장됐을 때 그때 이제 장 흐름을 보시면서 좀 내가 홀딩 할 건지 아니면은 빠르게 좀 이익 실현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여쭤봤던 것처럼 이 제주 맥주와 함께 볼만한 관련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주 맥주, 수제 맥주 국내에서는 1위예요. 근데 네. 이와 좀 비견할 만한 좀 특정한 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수제 맥주사가 이렇게 상장을 통해서 이제 수제 맥주 쪽 다른 기업과 비교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쵸. 네. 아까 이제 제주 맥주가 생산 설비 쪽에서 빠르게 증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칠성이에요. 롯데칠성 음료 최근에 주가 흐름도 매우 좋았는데 위탁 생산을 좀 도맡아 하고 있고 제주 맥주와도 위탁 생산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 곰표 밀맥주도 위탁 생산을 하면서 롯데칠성이 오히려 이제 본업도 그렇지만 위탁 생산으로 오히려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서 주가가 또 상승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위탁 생산에 대한 호재도 있겠지만 식음료 업계에 대한 이런 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제주 맥주가 만약에 상장 후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같이 식음료 업체 중에서도 롯데칠성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롯데칠성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상장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최근 공모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바로 샘 CNS예요. 근데 우리 제주 맥주도 이 샘 CNS처럼 상장 이후에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샘 CNS 같은 경우는 첫날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더블이 형성되지 못했어요. 더블이 시초가가 좀 낮은 상태에서 공모가보다 살짝 낮은 상태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그 장 후반까지 갔을 때 오히려 더 힘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조금은 위축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세게 베팅을 하시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종목 공모가도 낮은 공모가인데다가 그리고 워낙에 이제 업계 그러니까 섹터가 괜찮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 후반대 장 마감까지 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흐름에 이어서 다음날 금요일까지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공모주에 되게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상장한 기업 중에 삼형 SNC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이제 따상을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좀 변동폭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두 기업이 보여준 것은 종목이 좋으면 시장 그리고 IPO 뭐 과열 열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제주 맥주에 관해서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요. 이 맥주에 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을 여기서 그냥 보내드리기 아쉽잖아요. 자, 다음 주죠. 26일에 ADM 코리아 청약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떤 매력이 있는 좀 종목일까요? 일단 ADM 코리아 이제 당분간 이렇게 좀 많은 종목보다는 이제 주별로 한두 종목 정도 이제 상장 예정인 기업들이 있는데 ADM 코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바이오 시아로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좀 강소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AD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 임상 실험 같은 부분을 제약사와 이제 협업을 맺고 같이 조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 제약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섹터면에서 조금은 좀 이제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뭐 2차전지 섹터 같이 좀 아주 핫하지는 않지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오. 있는 기업이다. 네. 그 전반적으로 영업실적 면에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ADM 코리아도 이제 다음 상장에 대한 기대, 다음 이제 청약에 대한 기대를 모으실 텐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공모가 어떻게 확정되느냐랑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심리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ADM 코리아 청약 매력도가 10점 만점이라면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섹터 면에서 지금 뭐 조금 이제 좀 논란의 부분이 있는데 네. 섹터 면에서는 한 8점 정도 8점? 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기업 성장성, 기업의 안정성 면에서는 한 9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후한 점수 주고 그런가요? 계시네요. 네네. 10점 만점에 8.9점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도 아주 높은 점수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 셋째 주에 있었던 공모주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공모 일정까지 점검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공모주로 따상따상하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따상따상!